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특별 온라인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슬기로운 클라우드 저장소 이전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로요. 클라우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이동할 때 필요한 가이드들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WS에서 테크니컬 에반젤리스트라고 있는 윤석찬이고요. 오늘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연 중에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고토웨비나라고 하는 도구에 퀘스천 질문창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개로 답변을 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비공개로 답변을 원하시면 비공개라고 해서 질문을 주시면 붉은색으로 여러분들에게 표시가 되어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는 컨텐츠는요, 2018년 5월달 기준으로 저희가 만들어졌어요. 아마 이걸 온라인으로 올려지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AWS 서비스가 거의 뭐 매일 그렇게 저희가 새로운 업데이트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최신 정보는 AWS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션에는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게 될 때 데이터를 이동해야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동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저장소라든지 종류, 이점들, 그리고 데이터를 이동할 때 방법,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로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여러분 파일들, 객체를 이동한다든지 대규모로 이동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최신 기능들, 데이터 저장소에서 데이터 이동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신규 기능들도 몇 가지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로 여러분들이 전환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이제 데이터를 이전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는 이유가 있죠. 운영 비용 절감이라든지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비즈니스 민첩성, 데이터 재활용, 그리고 다양한 혁신들을 클라우드에서 빠르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또 주요 이슈들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워낙 많이 쌓여 있는 경우에 이걸 언제까지 이전을 할 건지, 그리고 데이터의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파일로 뚫어져 있는 데이터도 있고, 로그도 데이터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어떤 시간적 비용,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이제 서드파트 솔루션을 갖고 쓰신다면 그 솔루션하고 AWS 클라우드하고 잘 호환이 되는지, 그리고 이전 후에도 이 데이터들을 계속적으로 싱크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제가 오늘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AWS 클라우드에서는 이러한 이전에 대한 이슈들도 많은 부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이전할 때 몇 가지 질문들을 저희가 하게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회사에 있는 데이터가 어떤 파일인지, 아니면은 디스크에 있는 볼륨인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건지, 아니면 엣지에 있는 IoT 기기에서 오는 데이터인지, 아니면 모바일 앱에서 오는 디바이스에서 오는 기기인지, 이런 어떤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느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의 다양한 종류에 따른 이전 방법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AWS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저장소 그리고 데이터 이전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적혀 있는 S3, EFS, 글래시어 같은 저장소라든지 아니면 키네시스, IoT 같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이전하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EBS 같은 볼륨이라든지 아니면 오로라나 RDS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전하는 거라든지, 그다음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런 어떤 다양한 수단까지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한 방향으로 옮길 건지 아니면 서로 양방향으로 서로 접근을 가능할 건지, 왜냐하면 하이브리드성으로 우리가 환경을 구축한다면 온프라미스에 있는 데이터와 클라우드 데이터와의 싱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한 임포트, 익스포트,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다이렉트 커넥트, 이런 옵션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이걸 이제 한 번에 옮길 건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옮길 건지,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솔루션 파트너가 다양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AWS에는 다른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의 2배가 넘는 그런 파트너 네트워크의 스토리지 솔루션 파트너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솔루션들도 충분히 클라우드와의 호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다양한 데이터 이전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AWS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면 다 이해하고 계신 거지만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AWS에 있는 인프라, 클라우드의 인프라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뒤에 설명드리는 서비스들의 개념들이나 그 다음에 그것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이동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AWS는 전 세계에 18개 리전이라고 하는 지리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모음을 가지고 있는 지역별 그 그룹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리전 안에는 적어도 2개 이상의 가용 영역, 우리가 흔히 AZ라고 부릅니다. Availability Zone이라고 하는 가용 영역을 갖고 있고요. 전 세계에 또 114개에 달하는 엣지 로케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엣지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리전은 어떤 그 지역의 데이터 센터의 그룹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용자들이 거기 가까운 데서 데이터를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사용자 근처에 있는 곳에 파일들이나 이런 것을 이제 떨고 두고 그것을 이제 캐싱으로 제공을 해줘서 좀 더 많은 사용자들이 컨텐츠를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엣지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전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고 그리고 다양한 그 사용자들이 있는 곳 근처에 이 엣지 로케이션들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엣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글로벌 컨텐츠를 배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스토리지 캐시라고 보시면 되고 서비스를 저희가 114개 되는 엣지 로케이션 또는 엣지 캐시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각 리전에는 AG, 가용 영역이라는 것을 갖고 있고요. 이 가용 영역은 대부분의 그 분들이 아마 데이터 센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가용 영역은 적어도 데이터 센터가 한 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가 모여가지고 물리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클라우드에서 가상 서버 같은 것들을 확장할 때 데이터를 스토리지를 확장할 때 그런 확장성을 이제 제공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AG들이 적어도 각 리전에는 2개 이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적어도 뭐 S3 같은 것을 뒤에 말씀드리는 서비스를 하려면 적어도 이제 3개 이상의 AG들이 있어야 이것들이 그 서비스로 가능하거든요. 완전히 물리적으로 또는 그 네트워크적으로 독립된 그래서 각각의 하나의 어떤 장애가 이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AG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의 리전에서 독립된 서비스들이 고가용성을 확보해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리전은 뭐 예를 들어 서울에도 저희가 2016년에 리전을 론칭을 했고 도쿄에도 있고 그다음에 싱가포르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문베이에도 있고 이렇게 아시아의 리전이 많으면 만약에 이런 글로벌적인 어떤 가용성을 확보할 때는 리저널 서비스 그러니까 리전 간 데이터를 복사를 한다거나 복제를 한다거나 이동을 한다거나 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글로벌 가용성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로컬에서 우리 회사와 그리고 또는 우리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와의 그 온프라미스와의 연동, 이런 하이브리드 IT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떤 서비스 패턴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클라우드 이전을 하기 위한 어떤 핵심적인 항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가장 먼저로는 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트레이닝도 받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시도를 해야 될 것은 이제 먼저 데이터를 한번 이동해 보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많은 그 온프라미스나 기존 데이터 센터에 있는 데이터들을 손쉽게 이동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동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이동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핵심 그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을 받고
기존의 데이터 또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동하는 것을 이제 순차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데이터 이동에 대한 관점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 웹 서비스로 데이터 이전이 필요한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웹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백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문서 저장소로도 필요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만약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클라우드를 통해서 재복구 이런 것들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뭐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HPC 고성능 컴퓨팅에서도 데이터 이전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데이터 이전을 해야만이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원하는 IT 업무들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아마존 웹 서비스에는 이런 데이터 이전을 했을 때 그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저장소들을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마존의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 흔히 말해서 S3라고 부르는 내구성 높은 객체 파일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제한의 저장 용량을 제공을 해드리고 사용자가 필요한 용량만큼만 사용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가금을 하는 뭐 거의 무제한의 서비스 그 저장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가장 핵심 서비스 중에 하나고 또 2006년도에 처음 서비스가 런칭됐을 때 만들어진 서비스죠. 그래서 아마존 S3 굉장히 중요한 그 스토리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S3 이제 스토리지는 자주 활용하는 그런 그 데이터들을 저장한다면 아마존 글래시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뭐 백업 스토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 보관을 하기 위해서 아주 저렴한 그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도 글래시어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장기 보관을 위한 데이터 스토리지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에는 일래스틱 블록 스토어라고 하는 EBS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상 서버, 즉 그 EC2 인스턴스를 사용하게 되실 때 그 안에서 하드디스크처럼 사용할 수 있는 블록 스토리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EC2 안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S3와 글래시어는 여러분들이 객체 파일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파일들을 저장하는 것이고, EBS는 이제 아마존에 있는 가상 서버에 있는 그 파일의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아마존의 Elastic File System이라고 하는 아마존 EFS라는 서비스도 이제 정식으로 출시를 하게 됐는데요. 이 EFS는 아마존 EC2 내에 있는 NFS, 즉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하드디스크는 이제 가상 서버에 한 개만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죠. 한 대에만. 그렇지만 이제 EFS는 여러 대의 가상 서버에 붙일 수 있는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오토 스케일링을 한다거나 할 때 훨씬 유용한 그런 스토리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저장소들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그 아마존 그 데이터 저장소의 장점들은 먼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스토리지를 사게 되면은 이제 어떤 그 기본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저장소들은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고 초기 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다 용량 계획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미리 그 스토리지를 구매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셀프 서비스로 언제든지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의 높은 내구성, 그러니까 뭐 3중 백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높은 내구성을 제공해 주고 있고, 보안 수준도 높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적인 뭐 하드디스크를 다룰 때 뭐 나오는 그 장애들, 이런 오류들, 이런 것들도 빨리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해소해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스토리지를 뭐 구매하거나 이런 비용들이 줄기 때문에 빠르게 확장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출시를 하는 시간도 단축되고, 그 다음에 뭐 저장 용량을 걱정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그 걱정이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하는 비즈니스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데이터를 이동하는 여러 가지 종류들을 한번 살펴보고, 여기에 맞는 솔루션들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6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지속적 연결을 통해서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동을 하는데 아주 작은 데이터들을 빠르게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뭐 요즘에 뭐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들이 굉장히 많죠. 뭐 로그 파일도 그렇고, 뭐 아니면은 뭐 사용자들이 갖고 오는 뭐 클릭 스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에 속하게 되겠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간 크기의 데이터 이동인데 자주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파일들이죠. 그 정적 파일들, 객체 파일들 이런 것들 이제 한꺼번에 데이터를 이동할 때 필요한 그런 어떤 케이스인데 뭐 가끔씩 한 번씩은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죠. 또 한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을 때 이것을 한 방에 이렇게 데이터를 이동하는 경우죠. 아시겠지만 그 클라우드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상 자원들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이동하게 되는데 큰 규모의 일회성 이동을 하려면 이제 속도가 많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규모의 일회성 이동을 할 때 어떤 그 선택사항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아까 그 데이터베이스 또는 애플리케이션 이런 이전들이 이제 필요한데요. 오늘은 이제 이 클라우드 데이터 이동의 크게 4개와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 이전 특히 6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속적 연결을 통한 이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이렉트 커넥트라고 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이렉트 커넥트는 기존의 그 리전이 있는 곳에서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의 리전과 기존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죠. 리전과 온프로미스 환경의 데이터 센터를 전용선으로 연결을 하는 것이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VPC, 즉 프라이빗 네트워크, 사설 네트워크 또는 퍼블릭 가상 인터페이스를 생성을 해서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객이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와 아마존 클라우드를 똑같은 네트워크로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 요금도 절감을 할 수 있고 일관된 네트워크 성능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각 AWS 리전에 최소 1개 이상의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데이터 전송 대역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현재 그 전 세계 13개 리전이 있고요. 13개 리전에 각각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AWS 다이렉트 커넥트 연결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서울 리전의 경우에는 이제 킹스라고 하는 국내 데이터 센터에 그 로케이션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요하시면 전용선을 이제 킹스까지 끌어서 킹스에서 이제 AWS 커넥트로 다이렉트 커넥트로 클라우드로 연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른 그 리전도 2개 이상의 그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제 다이렉트 커넥트를 연결하게 되는 상면에 가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DX에서는 이제 그 라우터와 스위치들을 이제 교차로 연결을 하게 되고요. 강통신 커넥터로 연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렉트 커넥트는 제공해주는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파트너들, 네트워크 서비스 파트너들이 갖고 있는데요. 그 파트너들이 이제 1기가 또는 10기가의 그 스위치의 포트를 직접 고객의 전용선이랑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1기가까지 1기가 10기가니까 이제 선택사항이 2개밖에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1기가 이하에도 300메가, 500메가 이런 식으로 이제 파트너사들이 이렇게 그 쉐어드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할당해서 대역폭을 할당해서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파트너사들과 함께 대역폭을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킹스 그 로케이션이 있는 지점이 있는 킹스 그리고 이제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이런 회사들이 다이렉트 커넥트 파트너로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이 회사들에게 연락을 하셔갖고 기존의 데이터 센터 또는 회사 내에 있는 전산실 또는 회사 내에 있는 네트워크와 그 AWS 클라우드를 다이렉트로 그 전용선 연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이렉트 커넥트 전용선을 연결하는 방법을 크게 2가지로 이제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고객사의 그 네트워크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AWS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그 AWS 백본 네트워크와 그 AWS 다이렉트 커넥트의 로케이션에 그 로케이션 지점을 두고 이제 고객 라우터와 이제 교차 연결을 하는 방식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1기가 또는 10기가의 스위치를 직접 갖고 있다면 이제 그 연결하셔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파트너의 장비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이제 파트너 네트워크에 이제 고객이 직접 전용선으로 연결하시고 그 파트너사의 장비를 가지고 AWS 다이렉트 커넥트에 그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이렉트 커넥트를 하는 것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다이렉트 커넥트는 기본적으로 그 접속을 하시면 이제 커넥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커넥션은 이제 뭐 지금 현재는 제가 오레곤 커넥션에다가 연결을 해놨는데요. 이제 시애틀 그 오피스 이렇게 이제 연결하면 세 가지의 그 커넥션이죠. 지금 한국에 만약에 서울 리전에 접속을 하시면 이제 킹스의 그 로케이션에 이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그 로케이션은 포트 스피드를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1기가 또는 한 가지는 10기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1기가 이하로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파트너사의 그 쉐어드 그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받아서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커넥션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Letter of Authorization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3일 내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Letter of Authorization 받으시면 이것을 이제 네트워크 프로바이더에게 제공을 해주면 그 LOA 파일에 있는 그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전용선을 실제로 이제 그 연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커넥션이 맺어지고 나면 이제 버추얼 인터페이스를 크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버추얼 인터페이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프라이빗, 하나는 퍼블릭. 이 프라이빗은 이제 기존의 AWS 내에 있는 VPC, 즉 사설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해서 만드는 거고요. 퍼블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IP 어드레스를 직접 그 공용 IP 어드레스 받아서 공개 IP 어드레스를 통해 가지고 기존에 이제 아마존에 있는 서비스랑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퍼블릭 네트워크를 설정하는 방법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그 갖고 있는 AWS 계정 또는 다른 계정을 선택할 수도 있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AWS 계정이라고 하면 이제 프라이빗 게이트웨이의 VPC 네트워크를 세팅을 해서 VGW에다가 이제 연결하고요. 그리고 이제 VLAN ID를 이제 제공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AWS 다이렉트 커넥트 인터페이스 상의 이제 라우터 인터페이스 정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BGP 그 as number라고 해서 서비스 프로바이더 상의 이제 데이터들을 교환할 때 필요한 어떤 값들입니다. 이 값들을 받아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하게 되면 펜딩 상태로 이렇게 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네트워크 연결 작업을 이제 실제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네트워크 연결 작업을 할 때는 이 갖고 있는 어떤 라우터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 이 라우터 설정 파일들을 다운로드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실제 라우터라면 이제 그 벤더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파트너 네트워크에 있는 걸 쓰신다면 그냥 파트너에 있는 어떤 장비들 그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손쉽게 하시려면 이제 다이렉트 커넥트 파트너사를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그 AWS 다이렉트 커넥트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나 알려드리면 AWS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기존 여러분들이 이제 AWS 다이렉트 커넥트로 연결을 하셨다면 또는 VPN으로 연결하셨다면 기존의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장비를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에 두고 아마존 웹 서비스와 다이렉트로 스토리지랑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토리지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다면 기존 애플리케이션하고 같이 AWS 내에 있는 다양한 그 스토리지와 바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백업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연동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고요. 한번 이제 보시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센터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그 AWS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장비에 접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이 그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어플라이언스에 해당되는 뭐 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스토리지 게이트 어플라이언스는 이제 인터넷을 통한다면 VPN, 그리고 AWS 다이렉트 커넥트를 통한다면 전용 회선을 통해 가지고 그 AWS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백엔드와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데이터들,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저장되는 데이터들을 뭐 아마존 S3나 아마존 글래시어나 또는 EBS 스냅샷으로 바로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의 기업 고내에 있는 뭐 서비스 또는 그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온프라미스 데이터 환경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있는 데이터들을 아마존에 있는 서비스에 쉽게 저장을 하거나 백업을 하거나 또는 연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도 현재 그 서울 리전에서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는 이제 다양한 어떤 저장 장치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뭐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저장 볼륨, 그러니까 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뭐 하드디스크 볼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게이트웨이 캐싱 볼륨, 이것은 데이터를 캐싱을 해서 저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웨이 가상 테이프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백업 보관을 위한 그런 그 저장 용량, 그레이시어 같은 곳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에 있는 환경들을 AWS에 연동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로그라든지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작은 데이터들을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마존에는 이제 키네시스라고 하는 실시간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처리나 분석을 위한 AWS 서비스인데요. 이 키네시스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아마존 키네시스 스트림스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오는 스트리밍 데이터들을 그 분석할 수 있도록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 키네시스 파이오스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오는 데이터들을 바로 어떤 별도 애플리케이션 없이도 아마존 S3나 레드시프트로 쉽게 저장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주죠. 저희가 AWS 뉴욕 서밋 때 정식 출시를 한 아마존 키네시스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는 뭐냐면 실시간으로 오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SQL 쿼리를 통해서 추출을 하거나 분석을 할 때 쓰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키네시스 스트리밍은 실시간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키네시스 파이오스라든지 키네시스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서비스는 데이터 저장을 하는 그 애플리케이션 별도 만들 필요 없이 바로 S3나 레드시프트 같은 데이터 웨어 서비스에 저장을 할 수 있고요. 애널리틱스는 SQL 쿼리를만 갖고도 간단하게 데이터들을 추출하고 뭐 저장을 뭐 파이오스에 저장을 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키네시스 스트림으로 다시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분석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어떤 그 다양한 빌딩 블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에 맞춰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선택지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키네시스 파이오스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이 서비스는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들을 캡처해가지고 파이오스로 보내면 아마존 S3 같은 스토리지라든지 아마존 레드시프트 같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바로 저장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별도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필요 없고 또는 이런 어떤 것을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할 인프라도 필요 없는 그런 서비스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바로 저장을 하고 60초 이내의 데이터를 뭐 일괄 처리를 하거나 압축을 하거나 또는 저장을 하거나 할 때 꼭 필요한 서비스고요. 그래서 이제 작업자의 어떤 개입 없이도 데이터의 그 처리를 원활하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아마존 키네시스 파이오스는 서울 리전에서는 제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그 글로벌 서비스를 만약에 하신다면 다른 리전에서는 이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키네시스 파이오스는 뭐 여러 군데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가 많은 매시브한 리얼타임 데이터가 오는 경우 뭐 광고 데이터라든지 또는 뭐 온라인 게임의 유저의 어떤 비헤이비어 또는 금융 데이터든지 IoT 센서 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올 때 이것을 저장을 하고 이제 후에 분석을 하거나 할 때 빠르게 분석을 할 때 이제 수집을 할 때 이제 용이한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그 서비스들은 사실은 이제 리얼타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한 서비스들이고요. 이제 중간 크기의 어떤 객체 파일들, 뭐 정적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이동할 때 필요한 어떤 선택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데이터들은 주로 아마존 S3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마존 S3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객체들을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씩 파일을 올린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파일들을 그 병렬로 데이터 전송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 S3는 그 멀티파트 업로드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파일 하나를 쪼개서 병렬적으로 데이터를 업로드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그 병렬 멀티파트 업로드를 뭐 여러 개의 머신과 또는 뭐 여러 개의 스레드를 통해서 이제 한꺼번에 파일을 이렇게 전송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파일이라도 이제 한꺼번에 이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존 앱 서비스가 제공해주는 명령 모드, CRI 또는 SDK, API를 통해서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멀티파트, 멀티스레드, 멀티머신을 통해서 뭐 굉장히 많은 파일들을 한꺼번에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시면 이제 국내 리전인 경우에는 인터넷 속도가 빠르니까 업로드가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해외 리전에 이런 데이터를 업로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인터넷 속도의 제한 때문에 이제 병목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최근에 아마존 S3 트랜스퍼 엑셀레이션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기능을 런칭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좀 재밌는 것은 뭐냐면 기존의 그 S3 같은 경우에는 리전에 이제 그 각각 리전에 이제 저장소가 있겠죠. 근데 이제 컨텐츠를 배포하는 것은 엣지라고 하는 로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전은 13개밖에 없지만 엣지는 59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객들, 엔드 유저들이 가까이 있는 곳 또는 뭐 여러분이 가까이 인터넷이 속도가 가까운 곳에 엣지 로케이션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캐싱되어 있는 정책 파일들을 받게 되는데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업로드할 때 사용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그 엣지 로케이션은 컨텐츠를 배포하는 데만 사용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를 읽어가는 데만 쓰게 되죠. 근데 이제 실제로 업로드는 대역폭이 남아 돌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 엣지 로케이션을 업로드할 때 사용을 해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엣지 로케이션은 리전보다는 여러분들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업로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리전의 경우에는 몇 프로, 몇십 프로에서 뭐 몇백 프로까지도 이제 속도가 증가되고 특히 이제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인스턴스 가격이 싼 미국 동부 이스트에 있는 버지니아에 있는 리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서비스가 남미나 유럽에 있는 경우에 데이터를 빨리 이동해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좀 국내 한국보다는 네트워크 속도가 좀 느린 리전에 데이터 이전을 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거는 이제 다른 추가 비용 없이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S3 트랜스퍼 엑셀레이션이라는 어떤 기능을 통해서 많은 회사들이 사용하고 이제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비디오 분석이나 동영상 업로드를 하는 경우에 특정 경우에 프레임 IO 같은 경우에는 500% 이상의 업로드 성능을 보장을 어떤 성능 향상을 가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우누트 같은 시네마틱 버추얼 리얼리티 서비스를 하는 것은 이제 대량 파일을 올릴 때 거의 반 이상의 시간을 절감을 하기도 했고, 비디오 분석할 때도 허들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의 시간 절감을 하는 그런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 S3 트랜스퍼 엑셀레이션은 S3에 있는 서비스에 동영상 업로드 할 때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3에 접근을 하시면 내가 이 버킷에다가 올리고 싶은 버킷을 선택을 해서 빠르게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에 있는 곳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응용 프로그램 업로드 하려고 하면 이제 프로퍼티에 있는 트랜스퍼 엑셀레이션을 이네이블만 하면 이제 설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버킷은 S3 트랜스퍼 엑셀레이션을 가능하고요. 이 엔드포인트, 그러니까 업로드하는 엔드포인트가 기존의 엔드포인트하고 다르게 엑셀레이트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S3 트랜스퍼 엑셀레이션에 대한 스피드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S3로 다이렉트로 업로드를 했을 때 대비해서 S3 엑셀레이트드로 트랜스퍼를 했을 때 이제 얼마나 이렇게 업로드 속도가 향상이 되는지를 측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이제 성능을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는 지금 이제 제가 US East 1에다가 이제 데이터 업로드하는 쪽으로 이제 다른 리전에 대해서도 기존 업로드 속도보다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 서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인터넷 연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존의 S3 업로드 보는 거 뭐 똑같거나 뭐 조금 뭐 낮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동부 리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83%의 성능 효과가 높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유럽이라든지 그 브라질이나 상파울루 같은 남미 곳에다가 데이터를 업로드할 때는 뭐 몇백 프로의 이제 성능 향상을 갖고 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어떤 데이터 이동은 뭐 큰 파일들을 여러 개의 파일들을 이제 한꺼번에 이동하게 할 때 필요한데요. 근데 이것도 이제 데이터 용량이 엄청나게 클 때는 좀 쉬운 일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몇백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급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이걸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 올려서 이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경우다. 이러면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데이터를 올리는 것은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뭐 몇 년 이상 걸리는 그런 데이터의 양을 갖고 있다면요.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AWS Import Export 서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AWS Import Export에는 이제 크게 두 개의 서비스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저희가 Import Export Disk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존 S3나 글레이시어 같은 이제 대용량 스토리지, 클라우드 스토리지, 네이티브 스토리지에다가 데이터를 올리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그 저장 장치, 즉 다시 말해서 뭐 이동형 그 하드 디스크 있죠. 이런 장치들을 이제 에다가 데이터를 업로드 해가지고 그 아마존 리전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가서 직접 고속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전송을 하는 경우죠.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번잡하겠죠. 뭐 데이터도 내가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 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신청해가지고 이제 아마존이 이제 붙어 있는 이제 고속 네트워크에 가서 직접 업로드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불필요한 이제 뭐 절차들이 많이 이제 있죠. 아무래도 이제 보안적인 절차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불편들이 많았어요. 그 데이터를 한꺼번에 이동을 하려고 할 때. 그래서 AWS에서 저희가 임포트 익스포트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직접 그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배송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데이터를 카피를 딱 해서 저희한테 다시 보내주면 그것을 이제 저희가 빠르게 이제 업로드 해주는 그런 이제 관리형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굉장히 와 역시 그 놀라운 서비스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고요. 이 AWS에서 제공하는 스노우볼 서비스는 그 80테라바이트 또는 50테라바이트의 그 장비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8.5 그 G의 어떤 충격에도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요청하시면 배송을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다시 보내주시면 이 데이터들을 AWS로 빠르게 업로드를 해드리게 됩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데이터를 한꺼번에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또는 이제 재복구용 데이터를 이동할 때, 또 데이터 센터 서비스를 이제 닫고 이제 AWS로 이전을 할 때, 대용량의 파일이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를 배포할 때 스노우볼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노우볼은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콘솔에서 그 스토리지 컨텐츠 딜리버리 서비스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서울 리전에 제공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이제 버지니아 리전에서 하는 것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잡을 만들죠. 잡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이제 임포트를 할 거냐, 익스포트를 할 거냐를 선택할 수 있고요. 임포트를 이제 하게 된다고 하면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배송할 수 있는 주소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안에 뭐 언제든지 shipping할 수가 있고요. 임포트 잡 네임을 이제 할 텐데요. 데이터 분석용 이제 데이터들을 만약에 넣을 거고 아마존 S3에다 넣겠다. 그렇게 하면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에 내가 특정 원하는 버킷에다가 데이터를 업로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노우볼 캐패시티를 뭐 50테라바이트를 쓸 거냐, 80테라바이트를 할 거냐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를 업로드할 때 필요한 어떤 스토리지 용량을 사용할 수 있는 IAM 롤, 즉 다시 말해서 권한을 확인하는 것이 이제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을 위해서 이제 이것을 암호화를 하게 되는데 암호화 키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뭐 장비가 이렇게 먼저 잡이 만들어져서 이게 스노우볼이 뭐 배송이 됐다 아니면 언제 왔다 이런 것들을 노티피케이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바일 통해서 노티피케이션을 받을 수도 있고 이메일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잡을 크리에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잡을 이제 크리에이션이 되면 여러분들의 이제 어플라이언스가 이제 준비가 돼 갖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배송이 되겠죠. 배송이 되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이동한 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보내주면 이제 데이터 전송을 완료하게 되게 됩니다. 자, 데이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스노우볼이 오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원을 꽂고 장치를 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면에 이 잉크로 만든 킨들하고 같은 기종의 이제 잉크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설정들을 이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어플라이언스는 이제 조금 실제로 뒤에 보면은 랜카드가 있어서 랜포트가 있어서 랜포트를 꽂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이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앞에 있는 이 링크에 있는 것을 이제 잘 설정을 하면 네트워크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링크에 보시면 이제 누르시면 이제 현재 IP 어드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해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위치 저장해 있는 곳하고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가 있겠고요. netcat 커맨드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의 네트워크에 이제 접속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접속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스노우볼 어플라이언스로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주시면 이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S3에다가 다 이렇게 빠르게 대용량의 파일을 업로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는 데이터 이전을 위한 새로운 신규 기능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존 S3는 다양한 개체 스토리지를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S3 스탠다드라고 하는 개체 스토리지는 사용량이 많은, 그래서 언제든지 접속 가능한 활성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최소 3개 이상의 에이지에서 저희가 높은 내구성 99.9가 11개가 있는 그런 높은 내구성과 그다음에 가용성을 확보해줘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 중에 30일 정도만 활성적으로 활동을 하고,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많이 예를 들어서 파일을 올려놓으면 그걸 이제 보는 날짜는 한 달 정도 열심히 보고 나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묻히기 때문에 데이터 접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종류의 데이터들은 S3 스탠다드 인프리컨트 액세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 30일간만 하고, 그리고 같은 내구성을 제공해주고 있지만 가격은 좀 더 반 정도 저렴한 그런 어떤 스토리지도 갖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저희가 스토리지 옵션은 S3 스탠다드 IA랑 같은 기능을 하지만 3개 이상의 에이지에다가 이제 저희가 복제하는 게 아니라 1개 에이지에만 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예를 들어 1개 에이지에 복제를 하니까 혹시 1개 에이지가 문제가 되면 사실은 데이터가 유실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원존 인프리겐트 액세스를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보관할 때는 이제 글래시어라고 하는 옵션을 쓰죠. 그래서 이 S3부터 글래시어까지 이 데이터 수명 주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렇게 날짜가 지나면 이동하고 날짜가 지나면 이동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존 액세스 기능이 지난 3월에 저희가 런칭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재생성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소리예요. 그래서 S3의 다른 99.999의 11번의 구의 내구성도 제공을 하지만 단일 가용 영역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보건성이 좀 낮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하고, 그래서 모바일 또는 엔터프라이즈 백업 데이터라든지 재복구 데이터라든지 파생된 분석 데이터라든지, 그래서 중간에 글래시어로 가기 전 단계로 데이터를 잠깐 저장하는 순간이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가격은 낮은 그런 어떤 스토리지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EFS에 저희가 파일 싱크라고 하는 기능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아마존 EFS는 아실 거예요. Elastic File System이라고 해서 저희가 NFS, 즉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을 AWS에서 구축할 때 EFS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
EFS 파일 싱크 기능은 기존의 NFS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를 EFS 파일 시스템으로 동기화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간편하게, 빠르게, 그리고 보안적으로도 좋게 기존 데이터들을 복사해주는 그런 어떤 좋은 도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온프라미스에 있는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을 EFS에 복사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클라우드 파일 시스템을 EFS에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EFS 파일 시스템을 다른 리전에 복사하거나, 이럴 때 이제 EFS 파일 싱크를 사용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서 설명을 드린 이제 스노우볼의 새로운 서비스 한 두 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스노우볼은 기본적으로 이제 80TB의 종단간 데이터 암호화와 그리고 80.5G 충격 방지 케이스, 그 다음에 뭐 HDFS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거나 아니면 히파 같은 의료 데이터를 처리할 때도 이제 그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서비스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새로 나온 그 스노우볼 엣지라고 하는 이 단말은 기존 스노우볼에다가 좀 더 용량이 훨씬 더 키워서 100TB까지 용량을 키울 수 있고요. 이걸 6개를 묶어서 400TB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람다 기반의 로컬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사실은 컴퓨팅 기능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모을 때 어떤 람다를 통해 가지고 원하는 어떤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다시 S3로 카피를 할 때 이것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컴퓨팅 기능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노우볼 엣지로도 충분하지 않는 용량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위성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큰 대용량 이미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헥사바이트급의 데이터를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할까? 네, 그래서 저희가 스노우모빌이라고 하는, 보시면 이제 트럭으로 생겼죠. 여기 안에 데이터 스토리들이 쌓여 있고, 데이터 센터에 가서 직접 데이터를 카피해서 차를 몰아서 데이터 스토리를 이동을 해서 AWS에다가 넣어주는 이런 스노우모빌이라고 하는 기능까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텐데요. 우선은 데이터 저장소랑 클라우드 이전을 할 때 굉장히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었죠. 데이터 이동을 위해서 뭐 하이브리드 스토리지도 필요하고, 데이터 스트리밍도 필요하고, 파일 동기화 기능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옮길 때 그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높여야 되는 기능도 필요하고, 또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옮길 때 사설 전용선도 필요하고, 다른 회사의 어플리케이션도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통해 갖고 데이터를 카피해서 옮기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어떤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요구사항들을, 데이터들을 옮길 때 뭐 블록 스토리도 필요하고, 파일 스토리도 필요하고, 개체 스토리도 필요하고, 또 아케이브 스토리도 필요하죠. 백업을 하기 위한, 보존을 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고, 또 이런 데이터들의 보안 관리, 그러니까 데이터 검색 보안, 뭐 데이터 시각화, 컴퓨팅 기능들, 자동화, 그리고 감사 기능들, 모니터링, 그다음에 접근 제어, 암호화, 이런 다양한 기능들까지 다 제공이 돼야 우리가 클라우드, 기존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옮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AWS에서는 이런 데이터 이동, 그리고 각종 스토리지 방법들, 그리고 보안 관리 기능들, 이런 것들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데이터 이동 방법이라든지 어떤 스토리지를 사용할 건지, 그리고 나중에 이걸 관리하고 또 보안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AWS 안에서 다 만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 보안,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 오디어트, 그러니까 규정 준수나 감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AWS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안이 가장 중요하고, 모든 서비스에 암호화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검색 보안, 그리고 객체별로 권한 관리,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 기본 보안 기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AWS에 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엔터프라이즈급 회사들이 원하는 규정들,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기록들, 모니터링, 그다음 구성 평가, 자동화, 뭐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오디어팅, 감사 기능들, 그래서 공공이라든지 금융, 의료 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제적인 어떤 감사 기준에 해당되는 저희가 서비스를 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갖고 있는 그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한 스토리지 파트너들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2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본 스토리지부터 해서 백업 복구,
그다음에 뭐 아케이빙, 보관, 그다음에 DR, 재복구, 그리고 데이터 분석, 그리고 엔터프라이즈용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스토리지 솔루션 파트너가 여러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뭐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클라우드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슬기로운 클라우드 저장소 생활을 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꼭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동할 때 기존의 데이터 센터 또는 회사에서 클라우드와 다이렉트로 전용선을 연결하는 경우에 다이렉트 커넥트, 그리고 인터넷으로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를 올리려고 할 때 아마존 S3에 있는 트랜스퍼 엑셀레이션, 그러니까 가속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엣지를 통해서 업로드도 가능하고요. 아까 이제 제가 신규 서비스로 알려드린 EFS 파일 싱크를 통해 가지고 기존 온프라미스에 있는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직접 만들고 있는 파일 시스템에서 EFS로 파일 카피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이동할 때 키네시스 파이오스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하이브리드로 우리가 서비스를 이동하려고 할 때 데이터 이동을 하기 위한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그리고 다양한 그 APN 파트너들, 스토리지 파트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벤더와 통합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빠른 데이터 이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스노우볼 제품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한국에서도 빨리 이제 스노우볼 제품을 이용해서 데이터 이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 클라우드 이전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이동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쭉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전환을 하실 때 데이터에 대한 이동, 데이터 스토리지에 대한 선택 이런 것을 할 때 충분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질문들 계속 하고 계시지만 또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 자료나 녹화 영상은 저희가 이 세미나 끝난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에도 유익한 그런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해서 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